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자, 일단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 또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V자 상승을 간다, 정말 그 흐른 거에 대한 반등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야 될 것이고, 일단 거기에 대한 시그널은 뭐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하락해준 캔들을 넘어서는 캔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우리가 봤던 또 하나의 지지대였던 곳을 돌파해주고 마감됐다든가 라는 그림이 나와줬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은 되게 아쉬운 수급이에요. 아쉽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이점이 없어요. 하락에 대한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코스닥도 한번 보면 얘기 드릴 건데 코스닥도 보시면 여기를 뚫어주지 못했고 아직도 구름대 밑에서 있죠. 그러니까 그 하락이 심했고 했다. 그래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 낙폭을 좀 멈춰주는 그 캔들이 나왔고 상승이 좀 많이 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전일 상승분을 뛰어넘는 캔들은 아니고 또한 아까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막 엄청 상승 간다라는 재료의 시그널은 없는 거죠. 없어요. 없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고 횡보만 해도 괜찮다, 감사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일단은 하락은 하루 멈춰놨어요. 멈춰놨고 하락에 대한 지속성,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지속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급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좋지 않았던 시그널을 보면 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이미 빠진 게 얼만데. 자, 반대로 거래량이 없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상승의 견인은 금융투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그 거래로 상승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팔았는데 기관이 지수를 방어해 준 건 좋습니다. 좋아요. 기관기가 해준 건 좋은데 연기금이 아니라 금융투자라는 거. 금융투자는 단타성이 강해요. 그래서 오늘 사들였던 걸 내일 그대로 던질 수 있는 아이들이다. 그리고 하루 더 상승 가더라도 다음날 바로 상승시켜 놓고 팔 수 있는 아이들이다. 라는 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논하기엔 부족하다. 그리고 이 시장의 그 메이저는 누가 뭐래도 연기금과 외국인입니다. 그 수급이 없었다는 오늘의 반등은 상승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 일단은 하락을 멈췄다, 지수 방어를 해줬다 정도로 보시는 게 옳은 풀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포지션은 아직도 관망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고, 자, 달러를 보시면 예전에도 겪었던 그 그림입니다. 달러 자체가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며칠 쭉 오르다가 하루 음봉이 나오고 바로 이때 음봉이 나온과 동시에 그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렇게 살짝 또 밀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밑꼬리가 달리면서 또 장 막판에 올려주는 모습이에요. 보시면 장 막판에 다시 오르고 끝나요. 이렇게 좀 하락이 가는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면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내일도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달러가 갱신하나라고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그 달러의 상승은 원달러 상승은 이번 달에는 좀 여기서 멈출 거다. 그리고 9월부터 재차 상승할 거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달러의 하락을 논하기엔 어렵고 외국인의 수급이 뭐 포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 관망이다 라고 하면서 볼 수 있는 종목의 대응은 꾸준히 해야겠죠. 자, 또 이건 인버스인데 인버스라고 하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뭐 지수가 빠질 때 반대죠. 킨덱스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로 하는데 잠시만요. 자, 코덱스 인버스를 많이 보죠. 코덱스 인버스. 자, 뭐 같은 거긴 합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 제가 체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되면 안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돌파되면서 시장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코스피 그 지수와 이제 시장과 반대로 가죠.
시장이 빠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코덱스 인버스는 인버스 곱도 있고 2배가 되는 게 있고 한데 하락장을 볼 때는 이 코덱스 인버스를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승을 가니까 지수가 반대다. 그러니까 바닥 대비 여기가 바닥이죠. 바닥 대비 이렇게 상승된 겁니다. 포인트가. 그러니까 시장은 엄청난 낙폭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작이 뭐 3100이 무너지고 2000선 무너지고 완전 무너질 거다 그러면 요거 사시는 게 맞아요. 요거나 그 곱하기 곱버스라 그러죠. 곱버스 이렇게 인버스 곱하기 2 이런 거 이런 걸 사시면 하락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코로나 팬데믹이나 뭔가 쇼크가 오거나 되게 안 좋은 재료가 나올 때 이런 종목 사면 수익이 됩니다. 반대로 가니까 시장이 하락하면 수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보시면 좋진 않아요. 보시면 여기 벽을 뚫어주고 저항대를 뚫어주고 하루 조정 이때 잠깐 상승 나왔던 날이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나면서 상승 그리고 오늘 또 상승이 나왔던 날이죠. 하지만 인버스만 봐도 5일선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다시 또 인버스가 올라갈 자리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오늘의 그 시장은 안도할 순 없다. 바닥은 상승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와중에 바닥으로 봐서 공략할 수 있는 그나마의 종목이라고 봤던 것이 이제 이런 테마 관련주였고 2,400원 손절 잡으시면 괜찮다 얘기 드렸고 오늘 또 상승 나왔죠. 오늘은 상승 다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바닥을 빠지지 않고 봤던 금액에서 많이 빠지지 않고 올라갔던 것들은 특징주가 되겠죠. 이런 거 보시면 5% 해서 오늘 대북주가 좀 많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본 추세에 또 올라타기도 했죠. 그래서 좀 매수하신 분이라면 대응 가능하겠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볼 것은 한국조선해양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자 인플레이션이 오고 한다 그러면 항상 또 경기 민감주 섹터가 움직이기도 하고 때론 그렇죠. 말 그대로 긴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경기 민감주, 가치주 이런 것들을 또 보기도 했는데 자 경기 민감주가 긴 조정 끝에 여기 이제 말 그대로 RSI 수치도 그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온 거죠.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반 장에서 했다면 여기입니다. 12만원 초반 정도가 사실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기마저 과하게 빠진 거죠. 여기까지 빠진 건 충분한 조정이고 올바른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에선 여기가 맥점이었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추가적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까지 밀린 거죠. 여기까지 밀렸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빠진 것도 이유는 명확합니다. 조선 섹터 좋다 슈퍼사이클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 철강 가격이 급등했죠. 철강 가격 급등과 반대로 간 거예요. 철강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선 배 작업할 때 후판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나지 않은 거예요. 배는 만들어서 팔아서 수출해야 되니까 납품해야 되니까 만들었는데 거기에 드는 재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더라. 그래서 사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나올지 몰랐지만 후판 가격 때문에 쇼크가 나왔고 주가가 밀린 겁니다. 그래서 밀렸다. 그래서 충분한 엄청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정이 올바른 조정이에요. 원래대로 보면 뭐 제 기준이지만 하지만 이제 추가적 하락이 여기까지 나왔다. 그런데 자 여기 금액대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여기 금액대는 자 조선업황 앞으로 좋고 코로나 팬데믹 때 금액대로 돌아온 거죠. 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상승분은 다 반납한 거예요. 조선 섹터가 올랐던 그동안 올랐던 걸 전부 반납한 겁니다. 업황이 좋아지고 한다라는 걸 반납하고 자 주봉으로 보면 얘네들은 긴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지은 건 맞아요. 보이시죠? 긴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상승 전환된 겁니다. 상승 전환.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세는 무너졌지만 말 그대로 횡보로 갈지언정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특히나 그래요. 앞으로 업황도 좋고 하다. 근데 그 대장주 중에 조선업 중에 대장주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 그 오늘 좀 상승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자 초기 물량 여기 밑에 금액대에서 여기 금액대 잘 모아 가시면 또 괜찮겠다. 초기 물량 정도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리고 여기가
단기적 저항이 될 겁니다. 저항이 될 거예요. 밀렸던 구간 밀려버리면 저항이 되니까. 하지만 조선 섹터 장기 투자로 정말 좋죠. 장기 투자.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가에 담을 수 있겠고, 경기 민감 섹터가 움직여주면, 자, 2분기 안 좋았던 실적은 덜어내고 3분기 때부터 철강가가 원자력 가격에 좀 안정이 취해진다면, 후판 가격도 좀 안정이 되고 영업 실적으로 나온다면 분명 다시 한번 반등의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하지만 금액적 메리트 일단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미포유선 같은 섹터고,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좀 낙폭이 적죠.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주 중에 대장은 어떻게 보면 한국조선이 아니라 예일지도 몰라요. 이만큼 힘 좋은 게 대장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그 메인으로 체크하는 종목이긴 한데, 그 주가를 보고 모든 걸 봐도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이쁜 그림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가 또 하나의 대장이기도 해요. 얘도 또 하나의 대장이다. 그래서 보시면 그 말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겁니다. 낙폭이 적어요. 다른 것보다 낙폭이 적고,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크게 손실을 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반대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낙폭이 적었기 때문에 상승 갈 때 더 적게 갈 수 있어요. 적게 갈 수 있어요. 많이 빠진 낙폭 과대들이 반등이 빠르듯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에서도 버틸 때는 더욱더 우량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 섹터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섹터별 잘 관찰하시면서 초기 물량 정도는 괜찮게 담아볼 수 있겠다. 안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 다시 나오고, 우리가 예전에 여기서 보고 투자했던 기업이죠. 유진투자증권, 여기 구간대 거래했던 종목인데, 이제 이때로 전체 매도했다고 얘기 드렸죠. 요날이에요. 요날 이날 이제 추세 꺾이고 무너진 것 같아서 전체 매도 수익 실현했습니다라고 보고, 나중에 보시죠라고 덮어놨던 종목. 근데 그만큼 말 그대로 낙폭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까지 조정을 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증권주도 또 하나로 보면 그래요. 장기적으로 보면 참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죠. 참 그 증권주도. 하지만 증권주는 요즘 그 거래대금을 보고 모든 걸 봐도 사실 증권주 자체는 되게 좀 시세를 못 받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실적 면에서 개선이 됐고, 사실은 지금 주가를 적정 주가를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출도 잘 나오고, 유한타증권도 보겠지만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2분기 엄청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가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금융주 중에서 금리 오를 거다라고 하니까 은행주를 관심 가지시는데, 저는 얘기 드렸죠. 은행주보단 증권주가 더 나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소액으로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액적 메리트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자, 일단 또 수급적 면에서도 이제 충분한 매도 후에 살짝 그 외국인이 들어왔던 게 보이실 거고, 기관은 물량을 계속해서 쥐고 있다는 거죠. 보시죠? 기관은 물량을 계속 쥐고 있다. 그래서 이 상승과 하락 속에서도 기관의 물량은 손상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그래서 증권주도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 상승 이후에 오바에서 또 낙폭 과대가 나온 겁니다. 제가 볼 때 여기 되게 의미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깨져서 추세 이탈됐지만 시장이 이탈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한타증권 아까 얘기 드렸죠. 영업이익 같은 거 보시면 엄청나게 나왔어요. 정말 폭발적인 영업이익이 나와서 지금 주가 말이 안 돼요. 사실 영업이익만 보면은 지금 2배 금액이 넘어야 됩니다. 8,000원 이렇게 넘어야 되고, 앞으로도 전망치가 그렇게 어두운가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둡지가 않죠. 왜 어둡죠? 증권주가 증권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얘네 무조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벽을 넘지 못한 건데, 사실 증권주도 정말 적정 시세를 받고 정말 반영을 해준다 그러면
8,000원 가야 돼요. 그 금액으로 보면 못 가서 그렇지.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이유가 있고 못 가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재무제표성, 재무성을 보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영업이익이 좋다는 것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 금액대에서 초기 물량 부담 없겠다. 그래서 혹여나 더 조정이 온다면 여기 금액대 설정하면서 분할 매수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만 다루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외국인 보유 비중 지금 와중에 그 던지는 정말 외국인이 던지는 시장 속에서 손상이 됐는가 한번 직접 보시고 외국인 보유 비중, 기관 보유 비중 한번 보시고 기관은 이번 하락 속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뭔가 특징적인 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수급만 봐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지금 주가 자리가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증권주도 다시 한번 관심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노와이러스는 5G 통신주고 5G 장비주죠. 장비주고 사실 여기 지켜줘야 되는 금액 무너졌고 초기 물량 이쯤에서 충분히 언급드렸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어요. 같이 보신 분들. 하지만 여기가 상승하기 전 도돌이표 자리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 물량 실게 한번 내려와라 하고 좀 벼르고 기다렸는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 오늘 좀 상승이 좀 다른 거에 비해 시장에 비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이유를 보시면 이런 건 의미가 있다고 얘기 드렸죠. 자,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의 종가를 넘어선 상승은 좋게 보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니까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되는 종목, 그 다음에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상승 가는 거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좀 어중간한 금액대에서 반등하는 것 같다. 그래서 물량을 쉽게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예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은 신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은 일단은 여기 회복해 주는 거 좀 보고 괜히 비중을 좀 늘리지 말자. 아직 시장은 안정돼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그냥 좀 관망을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 또 맛이 갔어요. 또 맛이 갔어요. 또 정말 반도체 공급난 부족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못 가고 눌려 있었고 이제 해소되나라고 하면서 추세를 만들면서 상승이 가고 있었죠. 이렇게 하지만 다시 악재 재출현, 자 파업으로 인해 주가가 다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상승을 도모하다가 시장의 악화 무너지면서 다시 하락 시작됐는데 추가적인 리포트가 나오죠. 보면 반도체 공급난이 자 이때부터 3분기 저점을 찍고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꾸 공장들이 이제 좀 주춤주춤하면서 반도체 공급난이 다시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지금 낙폭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언급드렸을 때 현대차가 여기에 안 오겠지만 여기 오면 참 그렇다라고 봤던 자리까지 왔다 갔다 터치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조만간 닿을 것 같죠. 그래서 이미 과대 낙폭 구간에 들어와서 자동차 섹터 관심 없는 분이나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은 정말 이렇게 악재나 공포에 사는 건 나쁘다는 생각 안 들여서 정말 이런 건 그 호흡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적 시작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은 홀딩이 맞지만 추가 분할 매수 중이신 분은 여기 금액대에서 마지막 그 물량을 실어볼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보시면 수급도 전부 던져지는 모습이에요. 악재 뜨면서 당장 못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지만 지속적 관심은 갖자. 나중을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모비스 보시면 마찬가지로 모비스도 여기까지 빠진 거죠. 보시면 예전 코로나 전 금액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반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상승했던 거 꾸역꾸역 올리고 자동차 섹터 현대 모비스 더 이상 느림보 아니다라고 했던 거 전부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되고 회복했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이나 업황은 좋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로서의 도약, 새로운 시대의 변화,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 악재로 빠져줘서 정말 힘들지만
추가적으로 못 사신 분들은 되게 좋은 금액대가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동차 섹터는 좀 기다림이 필요한 뿐이지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 라고 얘기 드리면서 가지고 계신 분도 힘내시고 다른 거 좀 집중하면서 좀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자고요. 예. 그리고 SK고요. SK도 지속적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여기에서도 마지막 물량 설정했던 구간 때였어요. 여기서부터도 얘기 드렸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얘기 드렸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안 사신 분도 사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구간도 그렇고 자 SK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비중 가장 많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결국은 봤던 갭을 메꾼 거죠. 시장 하락 속에서 메꿨다. 여기 메꾼 거예요. 여기 갭 결국 메꾸나요? 결국 메꿨죠. 메꿨고 오늘 상승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다가 그대로 맺죠. 9% 급등했다가 위에 매물에 눌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러니까 더 동반되고 더 들어오지 않으면서 거래량은 솟았지만 추가적으로 지속적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여기에 위에 상단 쪽에 매물이 던져진 겁니다. 하지만 SK 자체 오늘 상승했던 재료가 SK 머티리얼즈 흡수합병이죠. 흡수합병 자체가 단기적으로 보면 그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 나와주고 이렇게 그림 나와주지만 조금 길게 호흡 보시면 SK 시총이 다 녹는다고 봐요. 녹는 거니까 SK 시총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어떻게 주주한테도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거래량도 많아지고 좀 더 활발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거래량도 되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긴 했지만 주가의 모습이 좋지 않게 끝나긴 했어요. 끝나긴 해서 조금 지속적 흐름을 지켜봐야 됩니다만 일단 재료 자체가 나쁘지 않게 떴고 그 다음에 9월에 SK 리츠 상장이 이제 곧 준비 중이죠. SK 리츠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게 되고 SK 지주가 50%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좋은 재료예요. 그러니까 SK는 다방면으로 봤을 때 저평가임은 지주사이니까 확실하지만 지주사의 변화도 꾀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일단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목표 금액은 사실 목표 주가를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목표 주가 정고점이에요. 호흡의 문제지만 뭐 내년 상반기가 될지 올해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고점 그 이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정답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어제도 언급드렸고 자 그렇습니다. 뭐 펀더멘털 문제 없습니다 하고 낙폭 과대 낙폭도 출연됐고 오늘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였어요. LG 화학이 좀 배터리 그 화재로 인해 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주가들이 LG 전자, LG 지주 다 이렇게 많이 좀 펀더멘털 좀 문제가 생기면서 주가가 많이 하방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그 수혜를 입는 느낌으로 SK 이노베이션이나 SDI는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사실 배터리의 숙제는 이 친구나 다 마찬가지로 떠안고 가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LG화학의 악재를 너무 안 좋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걸 좀 좋게 보시면서 때로는 악재를 맞이하면서도 엄청난 영업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이미 주가가 많이 싸져 있다라고 본다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아직 분할 얘기가 있긴 하지만 주가가 견인될 것이다. 보시면 기관도 오늘도 또 추가로 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네요. 외국인도 최근에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가격적 메리트로 초기 물량 담아놓고 관망해 볼 수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상승 가서 추가적 물량을 실 수 있는 구간도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말 그대로 하락이 더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매집한다면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라고 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장에서도 저가 매수 관점으로 봐주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보면서 마무리할 건데 시장은 아직 안정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시장 지속성이 있다. 그래서 9월달 8월 말도 마감도 중요하겠지만 9월에 대한 전망도 꼼꼼히 면밀히 체크해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지표를 같이 보시면서 시장에 또
대응해 보자고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 하락이 하루지만 멈춘 것만큼은 좋은 하루였죠. 마음은 편했겠죠. 하루지만. 그래서 또 또 지속적 보시면서 화이팅 하시자고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